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자,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당과 이 자유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이 악법들이 꽤 묘수, 신의 한 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지금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올스톱 돼버렸습니다. 왜? 바로 묘수 때문입니다. 자, 비례한국당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당신들이 4+1 같은 이상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꼼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도 대응하겠다. 그게 바로 위성정당 아이디어입니다. 자, 비례한국당 뭐 가칭입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미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곳은 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금 민주당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나는 배지 달아야겠다 이런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1이 합의한 그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도 정의당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4+1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물론 목표는 배지를 더 달겠다는 거지만 예컨대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의 의석을 줄이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많이 하자, 석패율제 하자 이런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릅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이나 다른 민주평화당 등이 전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한국당과 같은 보수정당과의 경쟁에서 수백 표 차이로 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20석이 걸려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양보를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공포를 몰고 온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한국당의 위성정당의 출현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 일이 묘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못합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1순위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절대 공수처법안에 다른 작은 정당들이 민주당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에서 막힌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민주당,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의 출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이거는 명분도 없지 않느냐 비판하지만 딱히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의를 하고 하지만 뾰족하게 이게 불법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라는 걸 하고 또 때로는 자의정당도 아니지만 지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이름이 어떻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자,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뽑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로 지원해주고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묘하게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아니 우리가 꼭 비례한국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비겁하게 그런 독재, 좌파 독재를 위한 이상한 선거법을 만드니까 우리가 그게 맞게 맞춤형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다. 당신들이 현행법대로 하면 우리가 안 한다. 이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작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50개의 지역구, 50개의 비례대표, 그리고 30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나머지 20개는 지금처럼 득표율 순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 가정해 봅시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비례대표도 석권하고 지역구도 석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250석의 과반은 125석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위성정당,
비례민주당이 없다고 하면 그 몫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다 가져가 버립니다. 결국 민주당은 125석 플러스 알파, 비례대표 뭐 많아봤자 8석입니다. 최대로 잘해도. 그러면 몇 석입니까? 133석에 불과합니다. 150석이 과반입니다. 과반에 턱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과반을 하게 되면 125석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에서 선전하면 20석 이상 끊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반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일당은 한국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당도 이 제도 하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구를 싹쓸이 해가지고 250석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50석 가져와 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자, 이러니 민주당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비판은 하지만 딱히 민주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명분을 이미 내세웠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위한 비례민주당을 만들 명분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진영은 작은 정당들이 많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 거기다가 바른미래당도 이제 나뉩니다.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당이 나오고 나머지는 또 역시 저쪽 진보 좌파 진영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은 박이 터지게 싸울 겁니다. 반면 보수 진영의 표는 오롯이 한국당과 위성정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정도로 갈 겁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본다면 지금의 선거법 개정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당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 많이 듭니다. 자, 김재원 정책위 의장 한국당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바니아의 경우 바로 이런 선거 제도를 채택했다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1당 2당 무려 5개씩이나 만들어서 선거 제도를 한 번만 시행하고 폐기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법 개정안은 폐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전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스타디가 되어 있는 게 한국당입니다. 이미 한국당의 실무진들은 이런 위성정당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물론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끼리 잠정 합의한 250대 50 그리고 30석은 연동형 캡을 씌우지만 나머지는 지금처럼 한다. 다만 석표율제를 한다. 이 조건만 맞으면 정의당은 남는 장사입니다. 최소한 13석에서 20석 정도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다릅니다. 민주당이 절대 이 법안에 합의해 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특히 석패율제에 석자만 나오면 떱니다.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들은 이거가 도입되면 정의당이 모든 지역구의 의원 후보들을 공천하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서 우리 표를 깔아간다. 그러면 한국당 당선이 점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지금 제대로 그냥 가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시간이 흐를수록 선거가 가까울수록 현역 선거제를 아마 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거대 야당들 한국당과 민주당의 속뜻입니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의당과 작은 정당들은 민주당에 배신을 당한 거겠죠. 그러면 배신당한 정당들이 정세균 총리 임명 동의안 해주겠습니까?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해주겠습니까? 20대 국회는 끝났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끝났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의 출연에 대한 공포가 이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완전히 올스톱 시켰습니다.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튼 집회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기들의 내부 분열에 의해서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끝장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